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던 EU 국가들이 무기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합리적인 수입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폴란드는 이미 K2를 도입하기로 입을 맞춰 놓았고, 오랫동안 독일산 전차를 운용하던 노르웨이에서조차 독일이 아닌 한국을 택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런 상황을 막고 노르웨이의 전차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 지저분한 꼼수를 펼쳤으나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며 입찰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레나 평가장에서 보인 한국산 K2 전차의 경이로운 모습에 현장이 발칵 뒤집혔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동유럽을 사로잡았던 K2가 북유럽까지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2조 원 규모 전차 도입 사업의 결과 발표가 코앞까지 다가온 것인데요. 여기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가 아닌 한국의 K2가 발탁될 거라고 합니다. 아직 발표만 안 났을 뿐이지 거의 확정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원래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2A4 전차입니다. 80년대에 도입된 전차로 매우 노후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측은 이를 교체하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20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 차세대 전차 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한국의 K2표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A7입니다. 이 두 전차는 올해 초에 노르웨이에서 혹한기 테스트를 거쳤죠.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던 터라 레오파르트2는 시동이 꺼지고 언덕길에서 퍼지기 일쑤였는데요. 그에 반해 K2 전차는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동장전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성능도 뛰어난데 가격까지 훨씬 더 저렴한 K2가 당연히 압승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차 사업평가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기갑 예비군 단체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전차 승무원 출신 전역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식간에 레오파르트2A7이 승리할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게 됐죠.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2를 띄우기 위해 K2 표전차를 비난하는 안티사이트를 운용해왔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KMW에서 일한다는 것까지 폭로되었죠. 이 모든 것은 경쟁사인 KMW에서 사주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자 결국 기병클럽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평가단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방해 공작 없이 평가한 결과는 당연히 K2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레오파르트2 전차는 설계 이념 자체가 노르웨이와 들어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평야지대에서 기동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죠.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했던 80년대에는 50톤의 중량에 1500마력의 고출력 엔진은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40년 동안 엔진 출력 개량 없이 중량만 20톤 가까이 늘어나면서 심성능이 오히려 너프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전차의 중량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접지압이 증가해서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전차를 산악지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눈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에 반해 K2는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혹한기 테스트에서 막힘없이 설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레나 종합훈련장에서 선보인 신형 K279 날개 안정 철갑탄을 사용해 2km 거리에서 아변 균질 강판 800mm를 관통하면서 크게 호평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레나 훈련장에서 있었던 성능 평가에서 레오파르트보다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죠. 노르웨이 성능 평가 감독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MOU를 체결하여 K2 전차에 탑재될 RCWS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F-35 전용 합동 타격 미사일 JSM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기술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현재 한국군은 장갑차의 외부에 노출된 사격 무기를 전부 RCWS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 규모가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세계 1위 콩스버그와 협력해 RCWS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콩스버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탄약 제조회사인 남모와 K2 전차용 신형 120mm 탄약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남모는 미군 제식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시장 판촉에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웨이 유력 방산 기업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는 K2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하나의 장점은 독일과는 비교가 불가한 수준으로 빠른 납품 속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인데요. 심지어 노르웨이에 앞서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수출될 K2 전차는 한 달 만에 출고되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 마련된 최종 검사장에서 시속 70km 주행 테스트, 포식 0점 조절, 수심 4m 잠수도와 시험 등 각종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 20대가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성된 전차를 선보이며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단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2대 세대의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우리 군의 전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덕분이죠. 현대로템은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새롭게 뽑고 전차 생산 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누리꾼들도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차 도입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고 독일에서는 퇴역 수순을 밟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2A7을 고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8개월 이내에 24대의 새로운 전차를 인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멈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갑부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한편 독일이 유럽에서 레오파르트2를 두고 갑질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2015년 당시 폴란드는 노후화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의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폴란드 개량형인 레오파르트2 PL 12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단 한 대의 전차도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인도 기한은 2023년으로 밀려나 버렸고 사업비도 폴란드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갑절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2021년 12월 말에 겨우 20대의 레오파르트2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대부분 차체에 균열이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았었고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었죠. 그것도 모자라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를 배제해버려 폴란드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죠.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을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라는 훌륭한 성능에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 보증까지 된 제품이 등장하자 전 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열심히 선전을 해주고 있기도 하죠. 폴란드 여당 대표 야로슬라프 카진스키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매우 우수하다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과 각국에서 쏟아지는 한국 무기 구매 요청으로 역대 방산 수출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독일과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계약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오늘날 K방산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명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죠. 많이 팔리는 데에 만족해버리면 금세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입찰 때 우리에게 패한 독일이 바로 그 예이죠. 한국이 지금과 같은 지위를 지키고 지금보다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훗날
방산업계에서 한국이 1위를 거머쥘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